자, 올해 OECD 36개국 1분기 실적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우리 혼자만 마이너스 실적했습니다. 지금 신문 방송이 전부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합니다만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산그룹이라고 아시죠? 20대 그룹 좀 되는데 20대 30대 그룹 여러 개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정리해고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10대 그룹도 신규 직원 채용을 보류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서울서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는데도 왜 취직이 안 되느냐?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친다고 지금 5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중국 폐렴 때문에 2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산업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80여 개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인에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데 무슨 제주로 수출 상담을 합니까? 수출도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올해 대한민국 경제 폭망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2의 IMF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재난지원금이라고 100만원 준다고 엄발에 오줌 누기지 그걸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15 총선날 문재인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기호 1번에게 민주당에 표줄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번에 아예 1번 민주당은 없는 것으로 빼고 민주당은 빼고 다른 데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여러분 큰맘 먹고 야당도 하나 키워준다고 김부겸이 뽑아놨잖아요. 김부겸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4년간 바꿔놨습니까? 한 가지만 물읍시다. 대구에 예산이라도 한 1조쯤 갖고 와서 대구로 확 바꿔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재인 좌파 정권 심판과 동시에 기호 1번 김부겸이도 빼고 다른 데 찍어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이것으로 김부겸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방 주민 여러분, 이 문재인 좌빨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가 폭망을 한 이런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저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야합을 해서 임기 4년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됐고 50일 만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파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저 좌파들은 민주노총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면서 대한민국을 불태워버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협박 속에 문재인 좌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들어앉힌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치 책임을 물어주셔야 합니다. 탄핵 발의는 민주당이 했지만 가결은 62명 새누리당 배신자들이 한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배신자가 나왔죠. 1호 배신자 유승민이 여러분 잘 아시죠.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까지 했던 자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다행히. 2호 배신자 조호영입니다. 조호영이는 그동안 유승민이 등 뒤에 숨어서 여러분이 잘 몰라셨을 겁니다. 판사 경험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대통령 탄핵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탄핵 죄역 중에 죄역입니다. 탄핵하고 나서 유승민이 따라서 바른정당 가서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 대행도 했죠. 그리고는 또 17년 11월 달에는 유승민이는 밖에 있는데 이번에는 김무성이 따라서 자유한국당에 1차로 복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 17대 때 저하고 같이 저는 중남구에서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박근혜 당대표를 모시고 친박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친박의 원조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조영이도 친박 열심히 했습니다. 박근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 시작되니까 이명박이한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이쁘다고 정부 장관도 하나 꿰찼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는데 면회라도 한번 갔을까요? 자, 여러분, 조영 의원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만 16년간의 정치 행각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덕이 있는 곳은 찾아다니는 사람, 양지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 영혼이 없는 정치인, 소신이 없는 정치인, 받지만 달 수 있으면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는 정치인, 어느 누구든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인, 그렇습니다. 양지만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 평가는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은 정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정치인에 대한 책임은 유권자 여러분이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사실만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번 대구 공천이 엉망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당대표 지낸 홍준표가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만큼은 당 보고 찍지 말고 지역별로 누가 나왔는지 살펴보시고 인물을 보고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잡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거는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저 운동권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한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매입을 하면요, 매입 자금 조성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지 매매가 성립됩니다. 이미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가 문재인 이 종북 좌파 정권에 맞서서 그러한 사회주의 개헌 연방제 음모를 저지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투사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단순히 국회의원 하나 뽑는 선거 아닙니다. 체제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하는 체제 싸움이 이번 선거입니다. 저 곽성문이도 자유한국당 당적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안녕하세요, 공천하는 거 보고 저는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친박 신당입니다. 이름 그대로 박정희의 정치 철학과 박근혜의 정치 이념을 계승하는 정당입니다. 정통 우파 정당을 표방합니다. 자유민주체제, 시장 경제체제를 확고히 지키는 보수 정당. 제 정치적 작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친박 신당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애매한 무소속보다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3년을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걸고 맹세합니다. 당당한 정치하겠습니다. 문재인 빨갱이 정권에 맞서서 개헌 업무 저지하고 연방제 통일 막아내겠습니다. 저 친박신당 기호 7번 현풍박과 곽성문이한테 기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쌍한 박근혜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한 푼 뇌물받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없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게 모두가 좌파 판사들이 진행하는 재판을 통해서 거꾸로 입증이 안 됐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32년형을 받아가 있습니다. 오늘로 3년이 지나서 1105일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좌파들이 풀어주겠습니까? 수술 받은 어깨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70입니다. 69 용띠입니다. 삼덕동 일가 5-2번지에서 태어난 대구의 딸입니다. 박정희 소령이 유경수 여사와 결혼해서 전세 살던 삼덕동 집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대구의 딸입니다. 7시 방향 저 동네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쳐넣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대구 어르신들 너무 점점만 뺍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되고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외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신세지국 국회의원 됐던 저 10명의 새누리당 의원놈들 어느 한 놈도 박근혜 억울하다고 외쳐주지를 않아서 저도 이 곽성문이가 직접 출마해서 그 억울하다고 대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겠습니다. 박근혜 구출해 주십시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는 배신자대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근혜 구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날씨가 찹습니다. 대구 시민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혜 좀 도와주세요. 네.